예, 안녕하십니까. 자유총연맹TV 자유넷입니다. 이번에는 아직 자유총연맹이 여기서 성명서를 낸 건 없는데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될 상황이어서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님 모신 김에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모병제 문제를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 남경필 경기지사가 모병제 전환을 요구하면서 생각보다 이슈는 계속 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남경필 지사가 내년에 대선 후보로서 모병제를 제기함으로써 사회적 이슈를 선점하고 있다. 그래서 남 지사가 과연 이 부분으로 대선에 어떤 분위기로 뜰 거냐, 이게 관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머니투데이 오늘 여론조사를 보니까 여론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1000명 여론조사를 했는데 모병제에 찬성하는 사람이 반대하는 사람보다 좀 높았다, 이런 결과도 나왔습니다. 정말 개탄스러울 일입니다. 그게 만약에 진짜 높았다면은 정말 심각한 문제고, 약간 여론조사에 약간 방식의 차이로 높았다 그러면은 좀 덜 심각한 문제고, 어떤 것 같아요? 20대, 30대, 40대에서 높았다, 이렇게 보는데요. 요즘 청년 실업 문제라든지 더 나아가서 모병제가 마치 대한민국의 어떤 이 정의고 또 공정이다, 이렇게 흔히 좌파들이 이야기할 때 정의와 공정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속에서 그 부분을 깊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마치 모병제가 정의다라는 판단을 쉽게 내렸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이 국민들의 이 자신의 이 어떤 정체성에 대한 의식이 희박한 거죠. 전체적으로 이 징병제는 굉장히 특수한 이제 전시 국가라든지 분단 국가에서 하는 제도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대만이라든지 이스라엘이라든지 어제 분쟁 국가들 아닙니까? 여기다 징병제고, 당연히 북한도 징병제고, 남한도 징병제고, 미국도 전시 때는 징병제죠. 미국도 남북 전쟁이라든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베트남전까지 이제 징병제고. 그러니까 좀 한가한 나라들이 모병제를 하는데, 제가 이 걱정하는 부분은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지켜보는 북한 핵폭탄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고 이러다가 정말 핵전쟁 위기를 맞을 수 있는 그런 나라인데, 이런 시점에서 대선을 앞두고 대선 주자들끼리 모병제를 논의한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 선진국에서 볼 때 이거 완전 미친 나라라고 보기 딱 좋아요. 남경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의 이 북한의 핵위협이 1, 2년 안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 10년, 20년 갈 수 있으니까 그 사이에 우리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 모병제라는 부분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모병제가 마치 지금 병력 비리라든지 또 청년 실업을 해결하고 이 고용 인력을 창출하고 또 심지어 이 병력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구타나 가혹 행위를 건절시킬 수 있는 방법처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거야말로 대한민국이라는 현재 이 분단 국가에서의 병력이라는 국민의 신성한 의무, 그걸 신성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의도적이든 교육에 의해서든 애국심에 의해서든 모두가 병력 의무를 신성하다고 생각하고 옵니다. 그리고 군에 갔다 온 부분을 나름 자랑스럽게도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을 마치 경제적인 계층에 의해서 완전히 모병제로 만들어 버리면서 일부의 하위 계층들만 경제적으로 군대에 가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만드는 부분을 너무 쉽게 이야기하고 거기에 갖다 붙이는 이유들이 너무나 허술하고 조잡해요. 저는 남경필 씨가 대통령 선거 나가고 싶어서 환장을 안 했다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일단 저 미국 얘기들을 좀 하는 것 같은데, 미국의 이 모병제, 지금 현재 모병제입니다. 미국은 근데 전시 때는 또 징병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무슨 미국이 천년만년 모병제인 것처럼 지금 좀 호도되는 게 있는데, 미국이 모병제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본토 방어에 대한 그게 부담이 없거든요. 지금 전 역사상에 미국에서 벌어진 11월 내전, 남북 전쟁 말고 과연 외국에서 미국에 쳐들어가서 미국에다가 본토에다가 포를 한 방이라도 싼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이게 본토 방어를 부담이 없으니까 병력을 본토에다가 쫙 방어를 깔 필요가 없는 겁니다. 대개 이제 미군은
해외 주둔 파병으로 해가지고 주로 공격용 이제 부대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편제가 공군과 해군 위주로 가 있죠. 지상군 편제가 아니란 말이죠. 예, 그러고 조지 W 부시 때 럼스펠트가 국방장관을 할 때 글로벌 포스 리뷰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의 미국의 전략 기동군 타입으로 재편한다 해서 미군의 이 병력을 굉장히 줄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각각의 구심지에 놔놓고 오키나와라든지 한국이라든지 뭐 독일이라든지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필요하면 거기서 딴 데로 이동을 하면서 싸우는 형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군이 많이 필요하지도 않고요. 또 전쟁의 핵심을 미군은 최근에 이 공군 위주의 어떤 전략 폭격, 드론 위주의 폭격, 그리고 특수군 위주의 대응 이런 쪽으로 가면서 대량으로 지상군이 투입되는 전쟁은 아프간, 이라크 전쟁이 끝이다라고 하는 쪽으로 전쟁 방향을 돌리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공격 전술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라크전 이후로는 해당 공군이 다 초토화시키고 지상군이 들어가서 해보니까 욕이나 얻어먹고 돈만 들어가고 그것도 안 하겠다는 많이 거 죽었지. 아니에요? 한 5, 6천 명 죽었으니까 이제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죠. 트럼프는 이제 아예 그런 거 안 한다고 선언한 거거든요. 설사 이라크에 독재자가 들어와도 이 독재자가 완전 미친 짓만 하지 않으면은 관리하겠다 이런 전략인데, 그걸 한국은 본토 방해해야 되는 그런 나라하고 지금 맞물려 가지고 모병제를 미국을 예를 들겠다는 거는 좀 말도 안 되는 거고, 이 사회 경제적으로 이건 마이클 샌들의 정의란 무엇인가에 다양한 통계가 나오는데요. 물론 또 다른 통계도 있더라고요. 근데 좀 마이클 샌들이 소개한 통계로 볼 때는 그 첨단인 미군도 모병제가 오래되면서 자꾸 계층이 낮아지고 있다. 이 미군에 입대하는 계층이. 그리고 점점 더 외주 이민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 사회적으로 자꾸 이상해지고, 왜냐면 이 국방이라는 것은 국민 전체가 해야 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국방은 돈 없고 새롭게 이주한 애들이 하는 거, 군대와 국민이 분리되고 있는 이 상황이 심각하다고 마이클 샌들이 지적을 해서 그 미국에도 징병제로 바꿔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한단 말이죠. 지금 미국이 이라크, 아프간 전쟁을 갖다가 모병제 군대로 치르면서 나타난 문제가 심각합니다. 월남전 이후에 미국이 전쟁을 거의 하지 않으면서, 월남전까지 벌어졌던 전쟁은 징병제에 의해서 갔던 사람들이죠. 최초로 모병제에 의해서 전쟁을 치른 전쟁이 아프간 이라크전입니다. 근데 거기에 가서 많은 전사자가 발생했잖아요. 뭐 이라크에서만 뭐 한 7, 8천 명, 아프간에서도 몇천 명이 죽었습니다. 양쪽에서 전사자가 나오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요. 돈이 없어서 대학을 못 간 19, 18 먹은 젊은 사람들이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 갈 돈을 벌기 위해서, 또 대학에 가기 위한 각종 특전을 받기 위해서 군에 갔는데 마침 그 시기에 전쟁이 터졌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선택의 여지도 없이 이라크로 갔습니다. 이 몇 푼 받는 생명수단에 이렇게 의해서요. 그러면서 거기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왔습니다. 근데 미국 사회에서 이걸 바라보면서요, 부잣집 자녀들 중에서 병으로 군대를 간 사람은 아무도 없죠. 병으로 군대에 간 사람은 그야말로 히스패닉, 아세안, 흑인, 그리고 백인 중에서 최하층 미국 시골 마을의 노동자 계층이나 농민들 자녀들이 신분 상승을 위한 유일한 출구로, 또 미국 시민권을 확보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군대를 간 겁니다. 자, 이렇게 가서 그 사람들한테 죽음을 갖다가 대가로 치르라 하고 난 다음에 미국 사회에 정체성에 혼란이 생겼어요. 이거는 전쟁은 누가 일으키고 돈은 누가 벌고, 없는 집 자식들이 다 가서 죽고, 또 그 중에서는 전쟁을 하기 싫다 해서 캐나다로 도망간 사람이 수십 명이에요. 자, 이런 부분을 둘러싸고 미국 사회의 분열이나 이런 부분이, 하층이 죽어서 오늘날 미국을 지키느냐, 이런 문제들이 미국 사회에 던져준 애국심에 대한 혼란을 엄청나게 불러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이 다시 육군이 필요해서 이렇게 전쟁을 치르게 된다면 징병제로 전환할 가능성이 100%라고 보고 있어요. 애국심의 위기가 온 겁니다. 지금 근데 미국의 군대는 세계 최강이어서요. 이라크전 수행할 때도 이제 모병제가 되면 그렇게 됩니다.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는 주한미군도 그런데 상업용 군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예요, 회사. 네, 밀리터리. 네, 회사가 들어가서 네. 이 미군의 이 모병으로 뽑은 군대보다 이 회사원들이죠. 이게 막 정력이 10년, 20년 되면서 완전 전문 특수부대인데, 실제로 이라크전 때도 정규 부대보다 회사 부대가 더 싸움을 잘해가지고 아예 이른바 군산복합체가 돼버리는데, 그래서 군대가 상업화되는 겁니다, 상업화가. 그러면서 자꾸 이제 전쟁을 유발하게 된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대한민국 쪽에서는 정반대의 문제가 생깁니다. 미국은 어쨌든 최첨단 정비고 워낙에 막강한 상업용 부대가 있기 때문에 전쟁할 때마다 가장 적게 죽는 나라입니다. 그 2차 세계대전 때도 미군이 그 당시에 30만 명 죽었다는데 뭐 소련이나 뭐 여기 비교하면 그건 죽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1인당 그 상대 적군의 사망률로 보면 미군이 어떤 전쟁이든 월남전에서도요 그랬고 항상 상대방이 미군보다 5배에서 10배 많이 죽고. 그러니까 이제 미군에 입대하는 사람들은 저도 미군에서 군 생활을 받기도 하는데 자기들이 죽는다 생각을 안 하고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최강의 군대이기 때문에. 근데 대한민국의 군대 지금 양경필 지사대로 하더라도 30만 명이면 그게 대부대입니다. 원래 60만 명인데 모병제로 바꿔서 30만 명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꽤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또 여기는 전쟁터입니다. 이 대한민국은 전시국가지 않습니까? 미국은 전쟁한다 가면 밖에 나가 사는 건데 그러면 대한민국 20대 중에서 좀 잘 사는 집안, 이거 뭐 재벌 아들이 아니라 중산층 정도의 집안의 아들이 그 집에서 보내겠어요, 군대를? 자, 밴 대표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거 한번 보세요. 없는 집에 애가 하나 나오고 하청에 한 20% 안에 들어가는 집에 애가 나왔어요. 상청에 20% 집안에 애가 나왔어요. 자, 이 두 애 중에 군대를 가라는 없는 집에서 나온 애는 태어날 때부터 군에 가는 걸로 나오게 되고 저 상청에서 나온 애는 태어날 때부터 군은 면제로 나온 겁니다. 자, 자기는 이걸 주장하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이야기하면서 군의 병력 비리도 이야기해요. 군에 없는 집의 자식들은 다 잡혀가고 있는 집의 자식들은 빠지거나 좋은 데 간다. 이걸 갖다 없애는 것이 모병제다라는데 지금 이 병력 징병 문제에서 그런 어떤 비리들이 좀 있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이제는 아예 돈을 가지고 그냥 병력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나오는 저 발상은 정말 남경필이 아니면 넣을 수 없는 특이한 발상이에요. 모병제라고 비리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모병제도요 엄청난 비리가 있어요. 미군 부대도 비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급여하고 승진이 다 걸렸기 때문에 거기서도요 뇌물 줄 거 주고 다 있습니다. 구타나 그 다음에 이 병력 내에서 뭐 패고 그 다음에 폭행을 하고 폭언을 하고 하는 문제는요 없는 집에 애들만 모아놔서 병력 생활을 시키면 얘들은 뭐라고 생각하면서 군대 생활을 하겠습니까? 모든 행동도 통제되고 사실은 교도소 비슷한 활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그걸 감수하는 게 왜 감수하냐? 아, 모두가 있는가 없는가 집을 떠나서 모두가 다 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걸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제 없는 집 애들만 최하층이나 다문화 진영의 혼혈아들이나 군대에 보내가지고 그걸 하게 되면 얘들끼리는요 우리는 부모 잘못 낳아서 군에 때우러 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열등감과 콤플렉스에서 폭행을 하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전쟁이 나보십시오. 그 친구들이 우리는 돈을 벌려고 200만 원을 받으려고 군대를 왔지 나라를 지키려고 왔냐? 우리가 왜 싸우냐? 있는 집 보고 싸우라고 나동안 가지 않겠어요? 조선시대 때 관군처럼 될 거예요. 그때도 말입니다. 있는 놈들 다 빠져가고 없는 집 애들만 대신 군대로 병력을 책정해 놓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이 나니까 왜군이 쳐들어오니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이 모병제 쓸 때 사실 프랑스 군도 그런 게 있습니다. 프랑스가 다인종 국가 아닙니까? 이제 프랑스 군도 자꾸 이제 외주민들로 구성돼 가지고 이제 프랑스 군이 굉장히 허약 체질로 바뀌고 그러다가 베트남에 가가지고 뭡니까? 거의 다 졌죠. 다 졌지 않습니까? 현대전쟁에서 프랑스가 이긴 전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제리에서도 좀. 예, 모병제라는 게 절대 강군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모병제 했다고 다 약체되는 거 아니고 미국같이 강군이 있는데 모병제 잘못했다가 완전 또 망하는 군대도 있는 거고. 근데 저는 그것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모병제 얘기하는 군대들은 전부 다 프랑스고 미국이고 그래도 본토에서 전쟁 가능성이 적은 국가들을 얘기하는 거고 본토에서 터질 위험 있는 나라들은 이스라엘이든 대만이든 다 기본적인 골격을 징병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왜 그러냐면요. 본토에서 전쟁이 터질 위험이 있는 나라는 돈 있는 순서대로 군대 안 가죠, 당연히. 그거 뻔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미군이라 그러면은 죽을 가능성 없으니까 좀 가겠지만은 여기 언제 전막에서 미사일 날라올지 모르는데 그래서 저는 이따 이거 했으면 좋겠어요. 그 100대 재벌도 아니고 1000대 대기업 그 회장들에게 징병제 됐을 때 자기 아들을 보내겠다는 거 여론조사 한번 해보면은 솔직한 여론조사 하면 답이 나올 겁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자식을 대학에 보낸 서민의 집안에서도 안 보내려고 그럴 겁니다. 그러지 말고 그냥 아르바이트 좀 하면서 학교 다녀라 할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자, 근데 여기서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 문제를 가지고 징병제를 호도하는 거는 정말 악질적인 발상이고요.
자, 우리는 북한하고 대치를 하고 있는 가장 강한 군사력으로 좁은 땅에서 대치를 하고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입니다. 자, 이런 나라에서 그 나라를 지키는 부분을 국민의 계급 중에서, 경제 사회적 계급 중에서 제일 낮은 계층을 보고 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나머지 사람들은 국가의 대치의 문제는 자신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don't care, not my job입니다. 그러면 자기 일도 아니고 자신들의 문제도 아닌 문제에서 대한민국의 애국심이라는 것은 어디로 가버리겠습니까? 자, 북한하고의 위기가 나올 때마다 있는 집에 자식들 군대 안 간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북한과 평화를 돈으로 주고 사자. 북한이 도발을 해도 반격을 하지 마라.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자, 전쟁이 났을 때요, 과연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서 싸우라? 그 군대 안 간 놈들이 그때서 징병제로 바뀌어서 나오라 하면 나가겠습니까? 그 국가라는 조직을요, 우리가 잘 이해하면요, 국가는 지금 대한민국 그렇죠. 대한민국 전에 뭐 조선, 고려 모두 전쟁에서 살아남았을 때 국가가 됩니다. 살아남았기 때문에 지금 국가가 있는 거지, 만약에 전쟁에서 졌으면 쓸려갔겠죠. 어디 흡수됐겠죠. 그러니까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국방과 전쟁인데, 그거를 국가를 이끄는 오피니언 리더층이 하지 않고 바닥에게 맡겨버리겠다. 바닥에게 너희들이 나가서 해라. 그러다가 이제 이 멸망한 이제 수많은 이제 이 국방력 약화되고 망한 나라, 뭐 대표적으로 조선이죠. 뭐 중국의 남송도 그랬고, 네, 조선이나 이제 뭐 중국에 멸망한 수많은 나라들, 어떻게 보면 로마도 그렇게 되고요. 나중에 되면은 그거를 다른 때도 아닌 북한에서 핵폭탄을 쏘겠다고 지금 핵전쟁 위협이 가장 극화되고 있는 그런 시기에 대선을 앞두고, 그것도 여당 후보가 그거를 던졌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나라가 망해가는 그 징조입니다, 이거는. 저는 남경필 지사가 자기 아들이 작년입니까? 재작년이죠. 2014년에 그때 윤일병인가 문제 터지고 난 다음에 육사단에서 몇 달 동안 후임 사병을 성희롱하고 폭행을 했다 해서 몇 사람이 잡혀갔는데 거기에 들어있었잖아요. 자, 그랬는데 본인의 아들은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요. 저는 그 사태만 이야기하더라도 남경필 지사는 이 병력 문제나 국방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말을 안 해야 되는 국민 앞에 죄를 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남지사의 아들이니까 그런 전가가 집행유예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오면 아버지 회사 물러받아서 하면 되니까, 그거 뭐 수원에 대대로 최고 부잣집 아들 아닙니까? 일반 집의 아들이 군에 가서 남을 패가지고 그렇게 전가를 달았다 하면 회사에 취직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이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본인이 다이아몬드 수저로서요, 양심이 있어서 이런 문제를 자기 아들 문제하고 빗대어 봤을 때, 말을 했을 때 더더욱이나 오해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죠. 저는 남지사가 양심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새누리당은 남경필 문제에 대해서 당에서 회의를 열어가지고 남지사가 그 부분을 철회하지 않고 계속 모병제를 하겠다 하면 제명을 하겠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당적을. 이정현 대표가 과연 하겠냐는 또 문제가 나오는데, 제가 처음에 이정현이 안 된다고 얼마나 했어요. 빠들이 저한테 얼마나 욕을 했습니까? 지금 남경필 지사의 이 모병제 이 선동을 막지 않으면은 지금 우리는 국제사회의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 핵폭탄 위기를 이 나라가 어떤 국민적 의지로 버텨나갈까. 근데 기본 상식적으로 징병제는 국가가 전쟁의 위기가 있을 때 쓰는 거고, 모병제는 좀 전쟁의 위기가 해소됐을 때 쓰는 게 이게 국제적인 상식인데, 이 상황에서 내년 대선 때 이 나라가 모병제를 논의하고 있다. 와, 이건 뭐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이건 아까 모두의 말씀대로 완전 미친 나라로 찍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거를 종식시켜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모르겠습니다. 뭐 남경필 지사가 뭐 얼마나 자신 있어서 그러기인지 모르겠는데, 아무나 토론하자 그러는데 자유총연맹에서 한번 군사 전문가들을 초청할 테니까 한번 남경필 지사 여기서 한번 토론을 하기를 기대하고, 정말 한 번의 토론으로 도저히 이거는 자기 전문 지식으로는 돌파가 안 된다 그러면은 깔끔하게 접던지, 그리고 끝까지 안 접으면은 황 소장님 제안대로 새누리당에서 당장 제명을 시키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남경필은요, 처음으로 모병제를 주장한 게 아닙니다. 2012년 당시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나온 김두관이 모병제를 이야기를 했었어요.
대한민국의 종북 좌파 진보 진영 그리고 왼쪽으로 기울어 있는 야권 지지자들이 모병제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군에 가면 그야말로 시간 낭비고 한마디로 이 고급 인력들을 갖다가 필요 없는데 배치해서 한마디로 그 소중한 시간을 갖다가 낭비시킨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병제를 해서 이 고용 문제를 해결하자, 청년 실업을 해결하자면서 해오던 이야기를 남경필이 받은 것 뿐이에요. 원조도 아닙니다. 자, 근데 원조가 아닌 사람이, 족발 가게를 원조가 아닌 사람이 차려놓고 원조인 척 하면서 이 문제가 마치 정의이고, 정의라고 이제 이야기해요. 유승민이가 한마디 하니까. 정의고 이것이 고용 해결을 위하고 병력 비리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제가 생각을 할 때 저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로서 지지율은 정체 상태예요. 자, 건드려야 될 부분이 있고 건드리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남경필은 모병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판도라 상자를 열어제꼈다. 한마디로 종북 좌파들을 위한 판도라 상자를 열어제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선 군대에서도 군포 몇 개 갖다 내면은 군대 빼주다가 이제 조선의 군사력이 약화돼가지고 망했고요. 최강의 군대라는 미국도 남북정전 때 돈을 대신 내면은 또 군대 빼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 당시 상당히 문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런 지금 북핵 위기 때 이 모병제를 들고 나온 남경필 지사, 아직 자유청년회 내부에서 논의는 안 했는데 조만간 내부 논의 통해서 그렇게 자신 있다는 토론회의 개최를 한번 기획을 해볼 테니까 꼭 참여해서 한번 터놓고 얘기할 시간을 내주셨으면 합니다. 꼭 참여하라 그러면 꼭 안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총연맹에서 버스를 한 10대 동원해서 남경필 지사 사무실에 가서 밑에 좀 날이 오라고 해서 조리돌림을 좀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조만간 기획해가지고 그걸 따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유총연맹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집에서 보내겠어요, 군대를? 자, 변 대표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거 한번 보세요. 없는 집에 애가 하나 나오고 하청에 한 20% 안에 들어가는 집에 애가 나왔어요. 상청에 20% 집안에 애가 나왔어요. 자, 이 두 애 중에 군대를 가라는 없는 집에서 나온 애는 태어날 때부터 군에 가는 걸로 나오게 되고, 저 상청리에서 나온 애는 태어날 때부터 군은 면제로 나온 겁니다. 자, 자기는 이걸 주장하면서 노블레스 오블 유주라고 이야기하면서 군의 병력 비리도 이야기해요. 군에 없는 집의 자식들은 다 잡혀가고 있는 집의 자식들은 빠지거나 좋은 데 간다. 이걸 갖다 없애는 것이 모병제다라는데, 지금 이 병력 징병 문제에서 그런 어떤 비리들이 좀 있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이제는 아예 돈을 가지고 그냥 병력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나오는 저 발상은 정말 남경필이 아니면 넣을 수 없는 특이한 발상이에요. 모병제라고 비리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모병제도요 엄청난 비리가 있어요. 미군 부대도 비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급여하고 승진이 다 걸렸기 때문에 거기서도요 뇌물 줄 거 주고 다 있습니다. 아니, 구타나 그 다음에 이 병력 내에서 뭐 패고 그 다음에 폭행을 하고 폭언을 하고 하는 문제는요, 없는 집에 애들만 모아놔서 병력 생활을 시키면 얘들은 뭐라고 생각하면서 군대 생활을 하겠습니까? 모든 행동도 통제되고 사실은 교도소 비슷한 활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그걸 감수하는 게 왜 감수하냐? 아, 모두가 있는가 없는가 집을 떠나서 모두가 다 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걸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제 없는 집 애들만 최하층이나 다문화 진영의 혼혈아들이나 군대에 보내가지고 그걸 하게 되면 얘들끼리는요, 우리는 부모 잘못 낳아서 군에 때우러 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열등감과 콤플렉스에서 폭행을 하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전쟁이 나보십시오. 그 친구들이 우리는 돈을 벌려고 200만 원을 받으려고 군대를 왔지 나라를 지키려고 왔냐, 우리가 왜 싸우냐, 있는 집 보고 싸우라고 다도만 가지 않겠어요? 조선시대 때 관군처럼 될 거예요. 그때도 말입니다. 있는 놈들 다 빠져가고 없는 집 애들만 대신 군대로 병력을 책정해 놓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이 나니까 왜군이 쳐들어오니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이 모병제 쓸 때 사실 프랑스 군도 그런 게 있습니다. 프랑스가 다인종 국가 아닙니까? 이제 프랑스 군도 자꾸 이제 외주민들로 구성돼 가지고 이제 프랑스 군이 굉장히 허약 체질로 바뀌고, 그러다가 베트남에 가가지고 뭡니까?
거의 다 졌죠. 다 졌지 않습니까? 현대전쟁에서 프랑스가 이긴 전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제리에서도 좀. 예, 모병제라는 게 절대 강군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모병제 했다고 다 약체되는 거 아니고 미국같이 강군이 있는데 모병제 잘못했다가 완전 또 망하는 군대도 있는 거고. 근데 저는 그것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모병제 얘기하는 군대들은 전부 다 프랑스고 미국이고 그래도 본토에서 전쟁 가능성이 적은 국가들을 얘기하는 거고 본토에서 터질 위험 있는 나라들은 이스라엘이든 대만이든 다 기본적인 골격을 징병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왜 그러냐면요. 본토에서 전쟁이 터질 위험이 있는 나라는 돈 있는 순서대로 군대 안 가죠, 당연히. 그거 뻔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미군이라 그러면은 죽을 가능성 없으니까 좀 가겠지만은 여기 언제 전방에서 미사일 날라올지 모르는데 그래서 저는 이따 이거 했으면 좋겠어요. 그 100대 재벌도 아니고 1000대 대기업 그 회장들에게 징병제 됐을 때 자기 아들을 보내겠다는 거 여론조사 한번 해보면은 솔직한 여론조사 하면 답이 나올 겁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자식을 대학에 보낸 서민의 집안에서도 안 보내려고 그럴 겁니다. 그러지 말고 그냥 아르바이트 좀 하면서 학교 다니라 할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자, 근데 여기서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 문제를 가지고 징병제를 호도하는 것은 정말 악질적인 발상이고요. 자, 우리는 북한하고 대치를 하고 있는 가장 강한 군사력으로 좁은 땅에서 대치를 하고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입니다. 자, 이런 나라에서 그 나라를 지키는 부분을 국민의 계급 중에서 경제 사회적 계급 중에서 제일 낮은 계층을 보고 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나머지 사람들은 북과의 대치의 문제는 자신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don't care. 예? not my job입니다. 그러면 자기 일도 아니고 자신들의 문제도 아닌 문제에서 대한민국의 애국심이라는 것은 어디로 가버리겠습니까? 자, 북한하고의 위기가 나올 때마다 있는 집에 자식들 군대 안 간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북한과 평화를 돈으로 주고 사자. 예? 북한이 도발을 해도 반격을 하지 마라.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자, 전쟁이 났을 때요. 과연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서 싸우라? 그 군대 안 간 놈들이 그때서 징병제로 바뀌어서 나오라 하면 나가겠습니까? 그 국가라는 조직을요 우리가 잘 이해하면요 국가는 지금 대한민국 그렇죠. 대한민국 전에 뭐 조선, 고려 모두 전쟁에서 살아남았을 때 국가가 됩니다. 살아남았기 때문에 지금 국가가 있는 거지. 만약에 전쟁에서 졌으면은 쓸려갔겠죠. 어디 흡수됐겠죠. 그러니까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국방과 전쟁인데 그거를 국가를 이끄는 오피니언 리더층이 하지 않고 바닥에게 맡겨버리겠다. 바닥에게 너희들이 나가서 해라. 그러다가 이제 이 멸망한 이제 수많은 이제 이 국방력 약화되고 망한 나라 뭐 대표적으로 조선이죠. 뭐 중국의 남송도 그랬고 네, 조선이나 이제 뭐 중국에 멸망한 수많은 나라들 어떻게 보면 로마도 그렇게 되고요. 나중에 되면은 그거를 다른 때도 아닌 북한에서 핵폭탄을 쏘겠다고 지금 핵전쟁 위협이 가장 극화되고 있는 그런 시기에 대선을 앞두고 그것도 여당 후보가 그거를 던졌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나라가 망해가는 그 징조입니다, 이거는. 저는 남경필 지사가 자기 아들이 작년입니까? 재작년이죠. 2014년에 그때 윤일병인가 문제 터지고 난 다음에 육사단에서 몇 달 동안 후임 사병을 성희롱하고 폭행을 했다 해서 몇 사람이 잡혀갔는데 거기에 들어있었잖아요. 자, 그랬는데 본인의 아들은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요. 저는 그 사태만 이야기하더라도 남경필 지사는 이 병력 문제나 국방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말을 안 해야 되는 국민 앞에 죄를 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남지사의 아들이니까 그런 전가가 집행유예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오면 아버지 회사 물러받아서 하면 되니까 그거 뭐 수원에 대대로 최고 부잣집 아들 아닙니까? 일반 집의 아들이 군에 가서 남을 패가지고 그렇게 전가를 달았다 하면 회사에 취직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이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본인이 다이아몬드 수저로서요 양심이 있어서 이런 문제를 자기 아들 문제하고 빗대어 봤을 때 말을 했을 때 더더욱이나 오해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죠. 저는 남지사가 양심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새누리당은 남경필 문제에 대해서 당에서 회의를 열어가지고 남지사가 그 부분을 철회하지 않고 계속 모병제를 하겠다 하면 제명을 하겠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당적을. 이정현 대표가 과연 하겠냐는 또 문제가 나오는데 제가 처음에 의도적이든 교육에 의해서든 애국심에 의해서든 모두가 병력 의무를 신성하다고 생각하고 옵니다.
그리고 군에 갔다 온 부분을 나름 자랑스럽게도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을 마치 경제적인 계층에 의해서 완전히 모병제로 만들어 버리면서 일부의 하위 계층들만 경제적으로 군대에 가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만드는 부분을 너무 쉽게 이야기하고 거기에 갖다 붙이는 이유들이 너무나 허술하고 조잡해요. 저는 남경필 씨가 대통령 선거 나가고 싶어서 환장을 안 했다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일단 저 미국 얘기들을 좀 하는 것 같은데, 미국의 이 모병제, 지금 현재 모병제입니다. 미국은 근데 전시 때는 또 징병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미국이 천년만년 모병제인 것처럼 지금 좀 호도되는 게 있는데, 미국이 모병제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본토 방어에 대한 그게 부담이 없거든요. 지금 전 역사상에 미국에서 벌어진 11월 내전, 남북 전쟁 말고 과연 외국에서 미국에 쳐들어가서 미국에다가 본토에다가 포를 한 방이라도 싼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게 본토 방어를 부담이 없으니까 병력을 본토에다가 쫙 방어를 깔 필요가 없는 겁니다. 대개 이제 미군은 해외 주둔 파병으로 해가지고 주로 공격용제 부대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편제가 공군과 해군 위주로 가 있죠. 지상군 편제가 아니란 말이죠. 예, 그러고 조지 W 부시 때 럼스펠트가 국방장관을 할 때 글로벌 포스 리뷰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의 미국의 전략기동군 타입으로 재편한다 해서 미군의 이 병력을 굉장히 줄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각각의 구심지에 놔놓고 오키나와라든지 한국이라든지 뭐 독일이라든지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필요하면 거기서 딴 데로 이동을 하면서 싸우는 행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군이 많이 필요하지도 않고요. 또 전쟁의 핵심을 미군은 최근에 이 공군 위주의 어떤 전략 폭격, 드론 위주의 폭격, 그리고 특수군 위주의 대응 이런 쪽으로 가면서 대량으로 지상군이 투입되는 전쟁은 아프간, 이라크 전쟁이 끝이다라고 하는 쪽으로 전쟁 방향을 돌리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공격 전술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라크전 이후로는 해당 공군이 다 초토화시키고 지상군이 들어가서 해보니까 욕이나 얻어먹고 돈만 들어가고 그것도 안 하겠다는 많이 거예요, 죽었지. 그냥. 한 5, 6천 명 죽었으니까 이제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트럼프는 거죠. 이제 아예 그런 거 안 한다고 선언한 거거든요. 설사 이라크에 독재자가 들어와도 이 독재자가 완전 미친 짓만 하지 않으면은 관리하겠다 이런 전략인데, 그걸 한국은 본토 방위해야 되는 그런 나라하고 지금 맞물려 가지고 모병제를 미국을 예를 들고 있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이 사회 경제적으로 이건 마이클 샌들의 정의란 무엇인가에 다양한 통계가 나오는데요. 물론 또 다른 통계도 있더라고요. 근데 좀 마이클 샌들이 소개한 통계로 볼 때는 그 첨단인 미군도 모병제가 오래되면서 자꾸 계층이 낮아지고 있다. 이 미군에 입대하는 계층이. 그리고 점점 더 외주 이민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 사회적으로 자꾸 이상해지고, 왜냐면 이 국방이라는 것은 국민 전체가 해야 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국방은 돈 없고 새롭게 이주한 애들이 하는 거, 군대와 국민이 분리되고 있는 이 상황이 심각하다고 이제 마이클 샌들이 지적을 해서 그 미국에도 징병제로 바꿔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한단 말이죠. 지금 미국이 이라크, 아프간 전쟁을 갖다가 모병제 군대로 치르면서 나타난 문제가 심각합니다. 월남전 이후 예, 안녕하십니까. 자유총연맹TV 자유넷입니다. 이번에는 아직 자유총연맹이 여기서 성명서를 낸 건 없는데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될 상황이어서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님 모신 김에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모병제 문제를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 남경필 경기지사가 모병제 전환을 요구하면서 생각보다 이슈는 계속 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남경필 지사가 내년에 대선 후보로서 모병제를 제기함으로써 사회적 이슈를 선점하고 있다. 그래서 남 지사가 과연 이 부분으로 대선에 어떤 분위기로 뜰 거냐, 이게 관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머니투데이 오늘 여론조사를 보니까 여론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1000명 여론조사를 했는데 모병제에 찬성하는 사람이 반대하는 사람보다 좀 높았다, 이런 결과도 나왔습니다. 정말 개탄스러울 일입니다. 그게 만약에 진짜 높았다면은 정말 심각한 문제고, 약간 여론조사에 약간 방식의 차이로 높았다 그러면은 좀 덜 심각한 문제고, 어떤 것 같아요? 20대, 30대, 40대에서 높았다, 이렇게 보는데요.
요즘 뭐 청년 실업 문제라든지 더 나아가서 모병제가 마치 대한민국의 어떤 이 정의고 또 공정이다. 이렇게 흔히 좌파들이 이야기할 때 정의와 공정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속에서 그 부분을 깊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마치 모병제가 정의다라는 판단을 쉽게 내렸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이 국민들의 이 자신의 이 어떤 정체성에 대한 의식이 희박한 거죠. 전체적으로 이 징병제는 굉장히 특수한 이제 전시 국가라든지 분단 국가에서 하는 제도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대만이라든지 이스라엘이라든지 어디 분쟁 국가들 아닙니까? 여기다 징병제고, 당연히 북한도 징병제고, 남한도 징병제고, 미국도 전시 때는 징병제죠. 미국도 남북전쟁이라든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베트남전까지 이제 징병제고. 그러니까 좀 한가한 나라들이 모병제를 하는데, 제가 이 걱정하는 부분은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지켜보는 북한 핵폭탄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고 이러다가 정말 핵전쟁 위기를 맞을 수 있는 그런 나라인데, 이런 시점에서 대선을 앞두고 대선 주자들끼리 모병제를 논의한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 선진국에서 볼 때 이거 완전 미친 나라라고 보기 딱 좋아요. 남경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의 이 북한의 핵위협이 1, 2년 안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 10년, 20년 갈 수 있으니까 그 사이에 우리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 모병제라는 부분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모병제가 마치 지금 병력 비리라든지 또 청년 실업을 해결하고 이 고용 인력을 창출하고 또 심지어 이 병력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구타나 가혹 행위를 건절시킬 수 있는 방법처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거야말로 대한민국이라는 현재 이 분단 국가에서의 병력이라는 국민의 신성한 의무, 그걸 신성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후에 미국이 전쟁을 거의 하지 않으면서 월남전까지 벌어졌던 전쟁은 징병제에 의해서 갔던 사람들이죠. 최초로 모병제에 의해서 전쟁을 치른 전쟁이 아프간 이라크전입니다. 근데 거기에 가서 많은 전사자가 발생했잖아요. 뭐 이라크에서만 뭐 한 7, 8천 명, 아프간에서도 몇천 명이 죽었습니다. 양쪽에서 전사자가 나오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요. 돈이 없어서 대학을 못 간 19, 18 먹은 젊은 사람들이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 갈 돈을 벌기 위해서 또 대학에 가기 위한 각종 특전을 받기 위해서 군에 갔는데 마침 그 시기에 전쟁이 터졌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선택의 여지도 없이 이라크로 갔습니다. 이 몇 푼 받는 생명수단에 이렇게 의해서요. 그러면서 거기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왔습니다. 근데 미국 사회에서 이걸 바라보면서요. 부잣집 자녀들 중에서 병으로 군대를 간 사람은 아무도 없죠. 병으로 군대에 간 사람은 그야말로 히스패닉, 아세안, 흑인, 그리고 백인 중에서 최하층 미국 시골 마을의 노동자 계층이나 농민들 자녀들이 신분 상승을 위한 유일한 출구로 또 미국 시민권을 확보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군대를 간 겁니다. 자, 이렇게 가서 그 사람들한테 죽음을 갖다가 대가로 치르라 하고 난 다음에 미국 사회에 정체성에 혼란이 생겼어요. 이거는 전쟁은 누가 일으키고 돈은 누가 벌고 없는 집 자식들이 다 가서 죽고 또 그 중에서는 전쟁을 하기 싫다 해서 캐나다로 도망간 사람이 수십 명이에요. 자, 이런 부분을 둘러싸고 미국 사회의 분열이나 이런 부분이 하층이 죽어서 오늘날 미국을 지키느냐, 이런 문제들이 미국 사회에 이 던져준 애국심에 대한 혼란을 엄청나게 불러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이 다시 육군이 필요해서 이렇게 전쟁을 치르게 된다면 징병제로 전환할 가능성이 100%라고 보고 있어요. 애국심의 위기가 온 겁니다. 지금 근데 미국의 군대는 세계 최강이어서요. 이라크전 수행할 때도 이제 모병제가 되면 그렇게 됩니다.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는 주한미군도 그런데 상업용 군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예요, 회사. 네, 밀리터리. 네, 회사가 들어가서 네. 이 미군의 이 모병으로 뽑은 군대보다 이 회사원들이죠. 이게 막 정력이 10년, 20년 되면서 완전 전문 특수부대인데 실제로 이라크전 때도 정규 부대보다 회사 부대가 더 싸움을 잘해가지고 아예 이른바 군산복합체가 돼버리는데 그래서 군대가 상업화되는 겁니다. 상업화가. 그러면서 자꾸 이제 전쟁을 유발하게 된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대한민국 쪽에서는 정반대의 문제가 생깁니다.
미국은 어쨌든 최첨단 정비고 워낙에 막강한 상업용 부대가 있기 때문에 전쟁할 때마다 가장 적게 죽는 나라입니다. 그 2차 세계대전 때도 미군이 그 당시에만 30만 명 죽었다는데 뭐 소련이나 뭐 여기 비교하면은 그건 죽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1인당 그 상대 적군의 사망률로 보면 미군이 어떤 전쟁이든 월남전에서도요 그랬고 항상 상대방이 미군보다 5배에서 10배 많이 죽고. 그러니까 이제 미군에 입대하는 사람들은 저도 미군에서 군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자기들이 죽는다 생각을 안 하고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최강의 군대이기 때문에. 근데 대한민국의 군대 지금 양경필 지사대로 하더라도 30만 명이면 그 대부대입니다. 원래 60만 명인데 모병제로 바꿔서 30만 명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꽤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또 여기는 전쟁터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은 전시국가지 않습니까? 미국은 전쟁한다 하면 밖에 나가 사는 건데 그러면 대한민국의 20대 중에서 좀 잘 사는 집안, 이거 뭐 재벌 아들이 아니라 중산층 정도의 집안의 아들이